안녕하십니까. 좋은 밤입니다. 가을밤이 성큼 다가오고 있고요. 올해는 유난히도 가을이 좀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9월 12일, 9월 초에 추석이 오는 것도 참 흔하지 않는데, 역시 추석이 일찍 오니까 날씨도 일찍 좀 선선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됐고 9월의 첫 주에 첫날을 오늘 보냈는데 첫날을 보낸 감흥, 소견, 소감 좋아요. 좋습니다. 점차 그동안 좀 불확실했던 것들이 좀 확실해지면서 시장이 좀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하고 떨고 하는 것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금 연세들이 있는 분인데, 이게 연세가 들수록 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걱정들. 그래서 엊그제는 어떤 분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임진강 밑에 무슨 조그만 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섬에 어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심려하지 마시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 이런 거 많이 걱정하죠.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부자들 얘기를 보면은 중국의 부자들은 보석을 중요시한대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아주 오랫동안 내전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내전? 중국은 5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기적이다 할 정도로 중국의 역사가 내전의 역사였죠. 늘 나라는 크고 인구는 많으니까 늘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전쟁을 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의 철학이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나의 재산을 잊어버릴지 모른다. 전쟁이 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이더라. 금이나 보석이더라.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금을 좋아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좀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돈을 가지신 분들,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죠.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 별로 걱정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거 강조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1960년대쯤에는 많이 걱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대한민국 국력은 북한보다도 국력이 약했어요.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70년대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슬슬 이제 한국이 앞서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월등히 잘 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 지금 돈으로 전쟁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걸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돈이죠. 기름이 있어야 되고, 미사일 쏘더라도 미사일 하나가 돈이고, 비행기를 띄우더라도 전투기 하나가 바로 그게 돈입니다. 전투기가 샥 날아가면 그 안에 돈이 막 쏟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약 23배 정도의 국력이 GDP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북한하고 싸운다면 백전백승입니다. 물론 그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에 쳐들어가가지고 북한을 압록강 밑에 위에까지 몰아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하진 않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확률이 높을 때, 내가 쟤들과 싸우면 분명히 이겨 할 때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질지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전쟁 못 일으킵니다. 못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가 조금 불안하니까 과거에 97년도에 IMF,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 같은 거 재발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소심하게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지표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 지표도 있을 것이고 소비 지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채 지표 같은 게 중요합니다. 부채 지표. 또 가격 지표 같은 게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경제가 그리 나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유가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보면은
유가가 별로 안 내려갑니다. 크게 안 내려가요. 왜 유가가 안 내려갈까 하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면 국제유가가 막 내려갈 텐데 소비가 별로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안 내려가는 거죠. 예전에 13년, 14년대 그때 유럽의 재정위기 때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유가가 확 내려갔죠. 또 2009년도 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유가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수요가 팍 줄어드니까. 지금은 뭐 별 그런 거 없어요. 또 우리나라 뭐 전력 수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력 수요 같은 게 올 여름에 좀 추워가지고 덥지 않아가지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따르면 전력 수요 자체가 줄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거기다가 더 나가면 기차라든가 택배 같은 것보다 알 수 있습니다. 택배나 뭐 기차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에서 봤지만 뉴욕의 미국의 소비지표 좋아요. 소비지표. 지난 4월달 정도의 그 소비가 좋았다 그럽니다. 8월달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표들을 보고 우리 판단해야 돼요. 미국 경제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심하게 중국을 몰아붙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무역이 좀 이렇게 부진해지는 거 이거가 좀 걱정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트럼프가 계속 그 무역이 부진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오히려 대규모의 대반전을 쓰지 않겠냐.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워가지고 나쁜 거 아닙니까? 싸워가지고 나쁜 거예요. 싸워서 이제 불확실성 이것이 이제 우려다는 거죠. 유일한 우려라는 것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전쟁. 이 무역전쟁이 유일한 지금 악재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게 그렇다면 이제 무역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 큰 악재니까 이 무역전쟁이 끝나면은 큰 호재가 된다는 거죠. 큰 호재.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 악재인데 이게 종료하면은 큰 호재가 된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역전쟁 큰 악재인데 끝나면 큰 호재다. 그리고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뭘까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말이죠.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 연구입니다. 기업 연구. 이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기업 연구. 요게 이제 그쵸. 요게 이제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투자의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이 투자의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뭐 세계 경제 이번에도 뭐 금리가 역전됐다니까 금리 역전은 뭔가 이런 이제 너무 거시적인 여기에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셔.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시적 연구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종목 연구하세요. 종목 연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종목 연구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목 연구가 뭐 그 기업이 뭐 영업이익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돈 되는 연구가 아니에요. 돈 되는 연구가 아닙니다. 정말 돈이 되는 연구는 그 기업의 생명력이랄까? 생명력? 정말 생명력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선수를 볼 때에 축구선수 쟤는 정말 축구 잘해. 손세이셔널이야. 손세이셔널.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또 야구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쟤는 정말 야구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제가 정말 잘 때리는 타자야. 쟤는 정말 잘 던지는 투수야. 제가 야구나 축구 잘 모릅니다. 근데 쟤는 정말 잘 던지는 투수야. 요런 것도 여러분들 잘 연구하잖아요. 쟤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제 투수하고 제 타자가 하면은 쟤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를 잘 공략하고 변화구가 능하고 쟤는 변화구를 잘 때리고 직구를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쟤는 강속구가 얼마고 그런 거 연구하듯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 타자하고 제 투수가 붙으면 이번엔 누가 이길 것이다 이런 거 막 연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을 연구하세요. 그 기업의 생명력이 뭔가, 그 기업이 무슨 이유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인가, 혹은 저 기업은 안 돼.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을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시경제 이런 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경제적인 얘기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그렇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뭐 거시경제를 거시경제의 리스크를 한 번씩 피해가야 되지만 지금 그 피해갈 만한 거시경제의 리스크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천육 얘기하니까 뭐 여우가 그런 거 많이 연구하니까 맞겠지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연구다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가 물론 뭐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업의 생명력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신루타 종목이다 그러잖아요. 신루타 종목 그런 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신루타 종목이 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입니다. 아마존.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샘 월턴이 월마트를 만들었을 때 샘 월턴 같은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월마트를 만들었는데 그 월마트가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죠. 월마트가 최저 가격이죠. 최저 가격의 근거는 엄청난 절약입니다. 절약. 이게 경쟁력이에요. 엄청나게 모든 것을 절약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최저 가격을 만들겠다.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월마트가 급성장이 된 이유란 말이죠.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예를 들면 같은 마트가 있는데 이 마트가 왜 강장가 하는 것은 구매력이죠. 그런 어떤 핵심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 투자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잘 모르는 거. 또 뭐 5대5 이런 거 하지 마세요. 5대5. 예? 확률이 50%야. 50% 확률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저 기업은 확실한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뭐 내가 전기차를 연구한다면 전기차에서 저 회사는 전기차의 정말 핵심을 갖다가 전기차의 정말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차 투자한다면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차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되는 기업이 뭔가? 가장 핵심되는 기술은 뭔가? 그에 대해서 또 뭐 전기차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뭐 오토노미라 하죠. 오토노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연구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차의 시대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된다면 뭐가 정말 핵심이 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종목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텔레비 보니까 뭐 사라 그러니까 사고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이 좀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공개 방송 같은 거 들으시면서 여우의 생각이 있어요. 여우가 신루타 종목이라 그러는데 여우가 보는 신루타 종목은 도대체 무슨 종목인가? 그런 거 공부하셔 가지고 여우는 이런 걸 신루타 종목으로 하네. 좀 다 연구해 봐 가지고 그 뭐 괜찮은 것 같으네. 그러면 그런 종목 사시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러고 할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바이오에 좀 일각인 있는 사람인데 바이오 일각인 있는 사람 얘기가 어떤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 얘기 잘 들어보고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확인해 보는데 그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럼 사지 마세요. 본인도 동감한다. 그럴 때 사셔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하게 되면은 매일 뭐 손절이지 뭐 손절. 왜 손절을 합니까? 손절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확신을 안 가지니까. 내가 확신을 못 가지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확신을 가지는 그죠? 본인이 확신을 가지는 그런 종목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이 투자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뭐 잡담인가요? 이게 잡담인가? 제가 항상 생각하는 이제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 바라겠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주간 특집, 주말 특집 얘기하면서, 뭔 말씀드렸냐면은, 극일펀드죠, 극일펀드. 극일펀드에서 이제 IT 종목 얘기하면서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좀 강조드렸어요. 이오테크닉스. 이 이오테크닉스가 왜 제가 좋다라고 보는가 하면은,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마킹 장비가 있는데, 이 레이저 마킹 장비의 점유율이 1이다, 이거 1이다. 이게, 이오테크닉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저 장비 쪽인데, 레이저의 어닐링 신공정을 갖다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라 그래요. 어닐링이 뭐냐 하는 건데, 이게 10나노, 16나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레이저 장비의, 그 신장비의 가격이 한 대당 50억이다, 그러면 50억. 고가 장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장 초반에 이제 보합증도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어떤, 뭔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차트 보고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확실하게 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21선 이탈했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특집 시간에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해서 몇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도 좋고 기업 내용도 괜찮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왜 사야 되는가 하는 게 대해서 이제 이유를 가지고 좀 사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흘러갔어요. 오늘 5G 종목들 좋았죠. 5G. 5G 종목들이 좋았고, 5G 종목들이 이제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KMW, 서진 시스템, RFHIC 이런 것들, 이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열병이 또 오랜만에 부각이 됐습니다. 돼지열병이 부각이 되면서, 돼지열병이 부각이 되면 이제 돼지고기가 좀 많이 뜨죠. 돼지고기에 뭐, 우리손 FNG라든가, 팜스토리, 또 뭐, 닭이지만 마니커, 정다은 오리, 이런 것들, 이지바이오 계열입니다. 이것들이 좀 떴고, 그래서, 중국의 돼지가 모자라서 가격이 폭등 중이라서 미국이 돼지를 다 수입하겠다, 이런 식의 뭐 얘기 나오죠. 그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좀 떴고, 그 다음에 정치주에서는 이재명주가 오랜만에 떴어요. 이재명주가, 뭐 어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한마디 쭉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에이텍, TN, 오리엔트, 이런 것들이 좀 떴습니다. 또 바이오도 좀 떴는데, 바이오는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군들에서 신라젠이나 이제 HLB 같은 게 떴는데, 요거 한번 잠시 조금씩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5G 먼저 본다면, 장점은 여전히 차트가 좋아요. 차트가 좋은데, 단점은 좋은 차트인데 너무 오랫동안 좋았어. 그게 단점입니다. 이게, 5G 종목들이 좋은 것은 지금 뭐 차트가 증별된 상태에서 많이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 또 뭐 5G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선도 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 근데 단점은 너무 많이 올랐어. 10,000원에서 지금 70,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좀 내려왔다가 이제 어제 반등 나오고 오늘 나오고 그랬던 거고, KMW는 마찬가지로 차트 좋죠. 정말 좋은데 이게 얼마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7만원인데 사가지고 70만원 간다면 사겠는데 70만원 못 갈 것 같아. 14만원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RFHIC는 오히려 좀 나았는데, 내렸다가 또 한번 내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네요. 참 어려운 차트입니다. RFHIC. 그 외에 서진 시스템 같은 거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는 오히려 좀 부담이 없네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전통적으로 망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기업인데, 이번엔 별로 5G에서 별로 못 올랐죠. 자, 그랬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열병 종목 다시 한번 본다면
그게 뭐 돼지열병이 내일도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손 FNG, 뭐 얘기 나오니까 어제 올랐고 오늘 좀 올랐고, 이지바이오는 사실 회사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뭐 사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내재 가치도 좀 있고 그런 종목이에요. 이지바이오. 주가는 이제 3일 좀 올랐는데 뭐 나쁘지 않은데, 차트가 이제 역별 상태라 그렇고, 팜스토리 이것도 그래요. 쭉 올랐다가 쭉 밀려버렸죠.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주는 글쎄 뭐 전 정치주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재명주도 오랫동안 침묵지교에다가 에이텍 TN이 늘 이제 에이텍하고 에이텍 TN이 이제 이재명주의 선도 종목. 근데 그 차트는 정별 상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올라갔는데 내일 또 여기서 꺾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에이텍 TN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대선 관련 뭐 가도를 달린 건 아니고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올라가 또 이제 또 내려가겠죠. 그런 상태다 하는 거고, 뭐 지금 대선인가? 지금 대선도 아니고 뭐 그렇죠. 이제 뭐 정치의 계절 4월 달이 선거라 그러죠. 4월 15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글쎄 그러네요. 그렇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신라젠하고 HLB가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신라젠과 HLB가 이제 말썽꾸러기죠. 그죠? 말썽꾸러기. 악재가 많아서 좀 주가가 확 밀렸던 종목인데, 신라젠. 저 같으면은 신라젠 같은 거 이제 취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쇼크보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린 사람들이 좀 팔아먹으려고 올릴 수도 있겠죠. 뭐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물린 사람들 팔아먹으려고 올리는 거지, 신라젠 100, 400이 지금 뭐 거의 뭐 중단된 거랑 똑같은데, 뭐 올라갈 뭐 어떤 뭐가 있을까,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신라젠.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코오롱생명학도 마찬가지, HLB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좀 올라왔는데, 왠지 석연치 않아요. 좀 쫓아가서 뭐 사기에는 왠지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산다면은 그냥 이중항체, ABL 바이오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떠오르는 쪽이니까, 이중항체, ABL 바이오, 앱크론, 그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낫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고, 유틸렉스, 많이 빠졌잖아요. 파맵신, 이런 종목이 좋아요. 이런 종목들 연구해가지고, 너무 바이오를 다 연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만 연구하셔야 돼요. 몇 가지만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나는 그냥 이중항체에서 좀 똘똘한 것들, ABL 바이오도 마음에 들어. 시가총액이 크니까, 대표주니까, 하면 좋고, 파메신 탄력 있더라, 파메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걸 갖다 몽땅 바이오 다 이잡지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잡겠다. 이거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봤을 때 이중항체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게 좀 요약을 하고, 대형주에서 오늘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뭐 크게 뭐 올라간 거 없고, 저는 이제 대형주에서는 그렇잖아요. 8월 수출 보니까 자동차하고 조선이 좋았더라. 자동차 조선 좋죠. 자동차 오늘도 뭐 괜찮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하세요. 쉽게 하는 거. 어렵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조선 괜찮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DI 지수 좋으니까, 현대상선, 페노전, 대한해운, 흥하고, 이거 좋아요. 이런 것들 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들어가긴 그렇지만,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방에서 또 이제 단타를 좀 했습니다. 단타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멘트 주에서, 우리 방에서 참 고려 시멘트 또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이 고려 시멘트를 샀다가, 수익 내고 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단타를 우리 방에서 좀 합니다. 단타를. 그러니까 우리 방이 그러니까 이제 스윙주도 하고, 장기주하고, 그 다음에 단타도 해요, 단타도. 그래서 오늘 3,320원에 매수해가지고, 요 3,500원, 한 530원에 팔았나요?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매수를, 3,420원에 매수했나? 하여튼 한 6% 정도 수익 났어요, 6% 정도. 많이 나진 않았고. 3,320원인가? 매수해가지고, 문자 보낸 게 있는데, 문자 한번 봐볼까요, 제가? 자, 문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자를 보고 또 얘기해, 정확하니까. 문자를 보고 매수하는 게 정확하죠. 말씀드린 게 명확하죠.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수는 3,320원. 예. 매수는 고려시멘트 3,320원에 매수해서 3,320원에 매수해가지고 요거를 매도를 얼마 했냐면은 오늘 장중 단타입니다. 장중 단타 3,515원 수준에 팔았네. 3,515원. 요거를 매도를 3,515원. 3,515원. 그러니까 수익률 한 5, 6% 난 것 같아요. 5, 6%. 계산해 볼게요. 3515 나누기 3320. 5.8% 났네. 5.8%.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단타를 가끔씩 쭉 해요. 가끔씩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장이 뭐 안 좋을 때 안 하고 또 장이 또 애매할 때 몽땅 다 올라가서 애매할 땐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마감에 또 뭘 하나 또 단타 종목 사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왔는데 내일 요거에 또 올라주면은 뭐 한 5% 정도 수익 내고 8.5% 싸게 샀습니까? 5% 정도 수익 내고 팔아도 좋아요. 5%만 내고 팔아도 뭐 괜찮죠. 그렇게 제가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방에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짭짤한 단타도 한다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하여튼 그렇고 제가 뭐 얘기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1. 증시는 지금 아주 좋은 건 아니고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악재가 마무리돼 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방이 이제 지금 이제 스윙으로는 남북주잖아. 남북주.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장기 투자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장기 투자가 5종목이에요. 5종목. 그러니까 수익 남북주하고 장기 투자 5종목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쪽은 10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요. 100% 정도. 100% 정도 수익 나면은 팔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도 8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3만원 4,5천원 정도 와 있어요. 그리고 13만 4,5천원 정도. 요거만 해도 물론 이제 85,000원 사신 분도 있겠고 9만원 사신 분도 있고 10만원 사신 분도 있겠죠. 심지어는 13만원대 초반에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거를 적어도 20만원 위에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업종에서 지금 하나를 세 종목을 골라서 세 종목. 그래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요것들도 이제 10루터 종목이니까 적어도 뭐 100% 수익은 내야 된다는 거. 100% 수익. 10루터라는 게 10배 나겠다는 건데 100% 수익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쭉 지금 이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13만 5천원대까지 온 종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서 팍팍 올라가지는 않아서 좀 답답하긴 한데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가격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뭔 종목인지 아니까 뭐 그 정도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내일 가입하면 그런 종목 드립니다. 당연히 드리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남북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료주잖아요. 수익주. 재료주니까 저는 남북주는 한 4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40% 정도 수익. 저쯤에 사가지고 쭉 급등한 팔고 나오는 거예요. 재료주니까 4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는 수익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루타 종목은 적어도 100% 정도. 이거 수익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단타 종목은 이제 오늘처럼 단타 종목은 5% 내지 8%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정도 수익 내면 됐지 뭐. 심심하지 않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절을 잘 안 합니다. 손절을 안 한 이유는 손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절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저의 구미랑 좀 맞는다 생각하시고 돈 좀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될 거예요. 또 본의 아니게 강보가 됐네. 자, 하여튼 그렇고 남북주 관련해가지고 오늘 나왔던 재료들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북주 재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북주에 관련된 거,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남북주. 오늘 이제 왕이 외교장관이
그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외교장관이 이제 북한에 갔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외교장관의 북한 방문이 북중 정상회담? 제가 요거 아니라 그랬죠. 요거 아닐 것이다 그랬죠. 북중 정상회담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북중 정상회담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있나요? 뭐가? 없어요. 왜 해야 되지? 북중 정상회담? 뭐 신문 언론에는 뭐 지난번에 시진핑이 방문했으니까 뭐 답방이다. 저 그렇게 안 봅니다. 시진핑이 그때 방문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있어서 간 거예요. 특히 이제 G20 회담을 앞두고 간 겁니다. 왜 갔냐면은 트럼프한테 선물 주려고. 트럼프가 가서 트럼프하고 시진핑가 만나가지고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러자라고 좀 전달해 달라 그러니까 시진핑이 가가지고 전달해 준 겁니다. 떼찌님 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40%를 수백 번 합니다. 수백 번. 작년도에 남북주를 110번 매매했어요. 110번 매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매매 방식이 다른데 우리 방은 오래 들고 가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110번 매매했어요. 110번. 남북주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오래 들고 가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 방은 물론 오래 들고 가도 좋아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근데 오래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40% 정도 2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나면 팝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타치님하고 저희 뭐 다릅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는 그때그때 수익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10번 정도 매매했어요, 110번 정도. 작년도에 남북주만 가지고 110번 정도 매매했고, 110번 정도를 20%씩만 수익이 낸다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하죠, 수익률 자체가.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북한에 간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왕이 부장이 북한에 간 이유가 북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간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이가 방북한 것이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아니면 또 이제 중국의 외교부 쪽에다가 압력을 넣어요. 왜냐하면 지금 칼자루가 트럼프가 지고 있으니까 자꾸 트럼프가 중국에 압박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김정은이가 대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중국이 좀 압박을 넣어주세요. 응? 압박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장관이 가는 겁니다. 아니 왜 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왕이 장관이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에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왕이 부장이 가서 중재자 역할. 옛날에 육자회담 결렬 때도 중국이 나서가지고 대화를 갖다가 이끌어냈다. 이번에 방문이 북한의 북미 비핵화 협상 이것 때문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다. 지난번에도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에서도 결국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말을 해서 또 김 위원장이 좋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G20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만날 의사 있답니다 해가지고 만난 거지. 그게 무슨 뭐 정상 간의 만남이 뭐 트위터에 올렸다 해서 만나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위터에서 한번 올렸다 해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겠죠.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야 트럼프 한번 만나라 얘기하니까 김정은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제 또 G20에 도쿄에 가서 트럼프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오케이 했습니다. 만나시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국 가는 김에 판문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정상 간의 만남이 그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트위터에 올렸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희가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또 리용호도 뭐 어쩌고 하고 있어. 불참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왕이 장관이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중국이 나선 겁니다. 미국이 요구했겠죠. 그래서 옛날에 방콜델타 아시아 문제하고,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도 중국이 나서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낸 적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이번에도 뭐 중국이 북한 많이 지원했잖아요. 식량도 지원하고 뭐도 지원하고 막 그죠? 유류도 기름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한테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왕이 장관이 가가지고 아마도 모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이 장관을 통해서 트럼프가 또 메시지를 넣었겠죠. 그래서 공생 외교부 대변인,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방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생, 예, 이 발음이 공생이 뭡니까? 공생, 어렵다 발음. 그래서 이번에도 왕이 장관이 김 위원장 만나서 북미 대화 해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두고 보세요. 왕이 부장 갔다 와가지고 이번 주말께 뭐 나올지 내년 초에 다음 주 초에 나올지 몰라도 왕이 장관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뭔가 뭐 촉구도 하고 또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의 메시지. 자 그러면 말이야 트럼프가 자 그러면 말이야 김정은 이렇게 이걸로 하자 우리 이걸로 하자. 이거 최후다 최후 마지막 딜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을 갖다가 구슬려 가지고 대화에 나서게 할 것다 생각이 되고, 이게 3일에서 5일 그러니까 2일에서 4일이네요. 2일에서 4일. 2일에서 4일까지 이제 왕이가 만나고 오면은 뭐 5, 6, 7일 정도, 잘하면 주말께, 빠르면 주말께, 예, 주말께,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북한에서 뭐 발표가 있을 거예요. 발표가 실무회담 하자든가 아니면 실무회담 없이 바로 정상회담 하자든가 발표가 있을 겁니다. 고위급 회담 하자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식 사놔야지, 주식. 그죠? 주식 사놔야지. 주식 사놓고, 제가 아까 40% 얘기했지만, 한 80% 정도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이 정상회담 할 겁니다. 정상회담 발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상회담 갈 때까지 간다면 80%, 90%, 100%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 돌리니까. 오늘은 자원주, 내일은 철도주, 모레는 SOC 관련주, 클패는 농업주로 갔다가, 그 다음날은 금강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은 개성공단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가 남북주 특징은 말이냐, 한번 급등하고 나면은 며칠 쉬어요. 급등할 때 팔고, 다음 갈 거 잡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북미 대화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공을 들였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들인 게, 이게, 시간을 들인 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자산을 날린 겁니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더 조이지. 완전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죠? 어쩌면 동해나 서해에 항공모함 진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유한 말로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만 유하게 하겠어요? 예? 이제, 글쎄요,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백악관 간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백악관. 그리고 유엔에서 연설한다는 얘기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런 뉴스도 아까 있던데, 오늘 외교원장의 얘기가 쭉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교원장이, 이분도 굉장히 좀 소심하신 분이죠. 소심하신 분이라서, 텔레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소심하신 분이라서, 뭐, 이렇게 뭐, 화끈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쭉 얘기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난번 2차 회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요걸 갖다가 이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한국한테 좀 불만이 많다는 거죠. 한국이 그 정도로 만약 그 정도로 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 얘기 다 들어줬는데 한국은 왜 미국을 갖다가 설득을 못 시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때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쭉 오늘 쓰셨더라고요. 이제 조금 소심하신 분이죠, 이분이 김주영 교수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많이 잘 하시는 분이죠. 잘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의 말씀도 이런 얘기예요. 북한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 그것은 이제 미국이 셈법을 바꾸라 그랬는데 셈법이 아직 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셈법 바꾼 것을 이제 들고 지금 그 왕이 외교부장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셈법. 미국이 셈법을 좀 바꿨다 이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말이야. 미국이 양보할게. 이런 걸 들고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딜이 중요한 거겠죠, 딜이. 미국이 북한한테 뭘 주고, 북한이 뭘 또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정말 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딜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 딜은 뭐,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딜을 기대하면서, 제가 볼 때에, 지금 뭐, 올해 뭐, 다른 테마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일본주 없잖아요. 일본주들 올라갑니까? 지금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일본주 안 올라가요. 일본주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극일펀드 같은 종목들 쭉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 몇 개 이제 주목하면 돼요. 주목하면 되고, 근데 이제 예전부터 많이 주목했던 이 뭐 솔브레인 후성 독립생명경 같은 것은 지금은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별로, 답이 아니고, 또 이제 바이오가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인데, 그 희망을 갖다가 신라젠과 HLB 같은 코롱 티슈진 같은 게 무참히 깨버렸단 말이죠. 요 실망감이 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오늘도 이제 신라젠이 좀 올라왔지만 실망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요거가 다 사라지고, 적어도 말이죠. 헬릭스미스 같은 회사가 뭔가 하는 터트려야 돼. 그래야 이제 좀 살아날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자. 헬릭스미스가 정말, 여봐, 헬릭스미스마저도 만약에, 또다시 임상 3상 실패인이 마저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정말 브루투스는 맞아도죠. 브루투스는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바이오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바이오는 좀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대선 관련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돼지 관련주도 있고 있는데 아까 쭉 설명드린 것처럼 5G는 너무 올랐고 돼지 열병주류들은 뭐 너무 단기적인 것 같고 뭐 돼지 열병 우리나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는 뭐 그냥 지금 아닌 것 같고 바이오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주가 올해 대세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대세의 핵심이 되려면은 김정은이가 빨리 좀 대화에 나서야 되겠죠. 자, 왕이 장관이 북한에 가서 뭔 제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갖다가 좀 기다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아마 남북주 대박으로 갈 것이다 생각이 되고 저는 오늘도 이제 남북주로 쭉 끌고 가가지고 한 번씩 그 큰 시세를 내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 또 50%짜리 하나 냈잖아요, 50%짜리. 50%짜리 또 수익을 냈어요. 그렇게 이제 50%짜리 수익 내고 또 장중에 한 번씩, 지난번에는 삼육물상으로 단타 한번 쳤고, 또 오늘은 또 우리가, 고려시멘트로 단타 한번 쳤고, 요 고려시멘트 쭉 올라갔을 때 팔은 거예요,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쭉 보여드렸잖아요. 얼마에 사요, 얼마에 팔았다라는 거. 한 6%좀 수익 나서 6% 정도. 마이너스 단타니까. 그래서 내일도 또 이제 장 마감에 하나 샀어요. 내일도 아마 또 한 5, 6% 수익 내고 팔고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뭐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또 신문사 종목. 내일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또 신문사 종목 있잖아요. 신문사 종목도 잘 가잖아요. 이제 곧 신고가 날 겁니다. 신문사 종목의 대표 종목이 곧 신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좀 덩치 큰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걸 샀단 말이죠. 또 마이너스 사신 분들이 많아.
그거 이제 신고가 내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대박이죠. 예, 그야말로 대박이죠. 36물산 단타도 좋았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수익을 차분하게 착실하게 내는 전문가도 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 전문가는 요런 것을 하고 있어요. 요런 거. 정말 좋은 걸 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착실하게 회원관리를 하면서, 가입 조건도 좋아요. 가입 조건도 좋습니다. 가입 조건도 2개월에 130인데 요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66만원에 여러분들 모시고 있고, 더군다나 말이죠. 제가 장중방송도 하고 글도 잘 올려주고 문자로 또 리딩도 합니다. 문자로 이제 제가 쭉 시장 상황 설명하고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 문자로도 계속 보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산업이요. 부산산업은 곧 대박 종목인데, 부산산업. 네. 대박 종목인데.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여우랑 같이 한번, 동참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우랑 같이 동참해보자.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질문 없으시죠? 어디서 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악관에서 할지 평양으로 트럼프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그 백악관이나 평양은 굉장히 부담이 됐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백악관으로 간다면 정말 트럼프가 큰 걸 줘야 됩니다. 큰 거를. 큰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면 정말 김정은이 큰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트럼프가 가는 것도 부담이고 또 김정은이가 백악관 가는 것도 부담인데, 둘 다 자기 나라로 오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김정은이를 백악관에 초청한다면 트럼프가 큰 것을 좀 내놔야 되겠죠. 크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크게 양보해가지고 큰 타협이 이루어져야 돼요. 많이 오랫동안 서로 밀고 당기기 했으니까 아마 큰 건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까지고요. 내일 아침 또 7시에 아침 공개방송 하겠고, 또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간 이유는, 우리가 누가 어디에 간 이유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동쪽으로 간 이유는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왕이 외교부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평양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가지고 뭔가 큰 건을 하나 해결하고 나올 것이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주말과 다음 주 초 많이 주목하시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지금 북한 문제가. 또 김정은이한테는 지금 초조합니다. 굉장히 초조해요. 엄청 초조합니다. 김정은이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정권의 운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초조해요. 종목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요거 녹화된 거 올려놓을 테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내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난티2, 네. 제2의 아난티, 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중에 나오는 얘기 있으면 제가 또 골라가지고 쭉 정리해가지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